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진행을 맡은 정유빈입니다. 나른한 봄철이죠. 몸도 나른, 마음도 나른해지고 있으신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시간만큼은요, 조금은 기지개를 쫙 펴시면서 편안하면서도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대학 입시 전략가이자 EBS 진로 진학 담당이신 윤윤구 선생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윤구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를요, 딱 한 문장으로만, 딱 한 문장입니다, 선생님. 표현해 주신다면.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입시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아질 학과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뭘까요? 저는 약간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뭔가 핫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 핫한 저희 한라인과 어울리는 학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나볼 학과의 학생들은요, 이 학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모험. 멋있죠. 또 꿈을 현실로 만든 학과라고 말이죠. 오, 완전 멋있는 말들. 네, 막 기대가 되고 있으시죠. 학생들의 네. 그 학과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듬뿍듬뿍 느껴집니다. 기대되시는 만큼 오늘 학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997년 슈퍼컴퓨터 딥블루, 체스 세계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를 꺾고 인간을 정복하다. 그리고 2016년 3월 9일 서울. 인공지능의 다음 도전 종목. 체스 경기 경우의 수보다 10의 100제곱 이상 많은 바둑. 바둑 경기 경우의 수 10의 170제곱. 바둑 챔피언 이세돌 구단 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 대결 결과 1대 4. 인공지능의 승리. 세계적 도전을 성공시킨 보이지 않는 세상의 힘. 소프트웨어학과. 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학과는 바로 소프트웨어 학과입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요, 어느덧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되었는데요. 먼저 소프트웨어 학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 내용들은 이미 잘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드웨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CPU라고 부르는 중앙 처리 장치나 기억 장치 혹은 입출력 장치와 같은 전산이나 기계적인 장치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계적인 장치 안에 구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쉽게 생각해 본다면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휴대폰 같은 것들은 하드웨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안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바깥 하드웨어, 안쪽 네. 소프트. 네.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소프트웨어라고 소프트웨어 학과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컴퓨터 공학과였거든요. 그렇죠. 컴퓨터 공학과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일반적으로 컴퓨터 공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컴퓨터에 대한 어떤 공학적인 접근, 체계적인 접근을 의미하는데요. 컴퓨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결국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컴퓨터 공학과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학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학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서 과감하게 하드웨어 부분들 조금 제외하고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과에는 어떤 것들이 개설되어 있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그리고 전자 소프트웨어 공학과 정도가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형태가 될 거고요. 네. 근래는 모바일 소프트 공학과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소프트웨어 학과, 최근에는 인베디드 소프트 공학과 같은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대학에서 보면 대략 28개 대학에서 관련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고요. 대학원에서는 한 10개 정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학과들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그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네. 꾸준히 약진하고 그래서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좀 일반화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과들이 유망한 직종으로 재조명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유통이라든지 휴대폰 같은 영역에 있어서 전통적인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서 결합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이런 고급 인력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학과들의 개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라는 말만 하셔도 아시죠? 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경기로 인해서 세계에 화제가 많이 되었었잖아요. 저도 그 경기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5번의 경기 중에 무려 4번을 알파고가 이기는 그러면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이렇게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세계적인 대결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 또한 이렇게 소프트웨어 학과가 핫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반면에요. 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ICT 전문 융합 인력 실태 분석 및 전망 조사에 따르면요. 2018년까지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같은 5대 융합 분야의 인력 수요가 3만 5천 명 정도 증가해서 대략 22만 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석박사의 고급 인력이라고 해봐야 14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약 8만 명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의 IT 기술자들, 전문가, 고급 인력들을 수급해와야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왠지 채워나가고 싶은 그런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 연구 선도학교 900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2018년부터 시작이 되는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대비한 것으로요.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수업들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요. IT 인재를 이렇게 키워나가가지고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들의 저변을 확대해 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죠. 그리고 인력 수급, 고급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교육 현장 그리고 학과의 변화들까지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현재 소프트웨어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저희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중요한 소프트웨어, 그 관련된 학과들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소프트웨어 학과를 소개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가자, 제대로 짚고 가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 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요.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또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시죠? 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신 후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학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 대학의 수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색깔은 초록색. 교수님의 설명에 따라 이리저리 조립해보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어떤 수업인가요? 불이 켜지게 하고 싶어요. 오늘 했던 수업은 비전공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LED를 사용을 해서 점점 불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그런 작동을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드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전공자와 비전공자까지 모두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며 학생들 스스로 창작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가 우리 실생활과 얼마나 밀접한지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소프트웨어 학과에서는 어떤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 뇌파가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발전시키며 졸업 전까지 각자의 작품을 완성. 실시간으로 뇌파 상태를 일반인들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것을 코드로 구현하고 싶은데 구현을 못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과 협업하고 싶을 경우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는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아이디어를 발주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저희 학과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업 방식과 커리큘럼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는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새로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커리큘럼 자체에 있는 과목 하나하나에 대한 기반이 되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만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만의 또 새로운 공부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1,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소규모로 과목마다 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3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전공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모든 전공 지식을 합치고 그다음에 졸업작품 같은 경우에는 큰 프로젝트를 경험해보는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찾아서 요즘 현재 뭐 트렌드에 맞게끔 최신 기술도 찾아가면서 프로젝트를 2년 동안 완성을 하는데요. 이처럼 소프트웨어 학과에서는 실습이 전체 수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 시간이 한정된 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과제를 많이 수행을 하게끔 하는데 과제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자신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한 친구도 있다고 하는데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처음에는 프린터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팔아도 이제 사람들이 되게 흥미있어하고 되게 재밌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해외 쪽에서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프린터를 필요로 하는 니즈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 한번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게 돼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납품을 하는 거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편 꿈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또 다른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꿈으로 발전시켜 다양하게 도전하는 모습.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목표라고 한다면 일단 저희가 제작한 게임을 공모전에 출품한 것 외에도 제가 원하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획을 해보고 실제로 발로 뛰어가면서 만들어보고 시장에 내보고 그 반응을 보는 것이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소프트웨어 학과 학생들의 진솔한 다양한 이야기도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 다양한 소프트웨어 학과 중에서도요, 특별히 가천대를 찾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천대학교는요 2002년도에 국내 최초로 소프트웨어 단과대학을 개설했고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5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가천대와 충남대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전폭적인 지원과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 봤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갖고 딱 찾아간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오늘도 초대 손님을 모시고요. 더 많은 이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은솔입니다. 4학년 학생 목소리도 너무 예뻐요. 갈수록 점점 네, 멋진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4학년이면 굉장히 바쁜 시기일 텐데요.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겠다는 거겠죠? 네. 일단 은솔 학생 소프트웨어 학과에 진학할 때요. 특별히 소프트웨어 학과를 선택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과였었어서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면 문과 계열 수업을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수능을 보고 진학할 학과를 찾던 중에 소프트웨어 설계 경영이라는 학과 이름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고 굳이 복수 전공을 하지 않아도 소프트웨어와 경영학을 모두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학과 이름이 소프트웨어 설계 경영. 아, 그랬었군요. 그러니까 뭔가 문과, 이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은솔 학생의 역시 똑똑한 의지도. 의지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은 진학 전에는 소프트웨어 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진학을 막상 해보니까 생각했던 점이랑은 어떤 점들이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진학 전에는 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이고 또 단편적으로 어떤 것을 배우는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진학하고 나니까 이론 수업보다 실습 수업이 훨씬 많아서 사실 좀 놀랐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론 수업보다 실습 수업이 더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실습 수업이 적성에 맞았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이러한 실습 과정을 통해서요,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프로그래밍 능력 또한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다양한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친구들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중간역 찾기 버튼을 누르면은 미금역, 강남역, 이 입력받은 역들의 중간역을 찾아줍니다. 입력받은 지점으로부터 중간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와 그 예상 소요 시간을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어디서 만나역은 지하철 역들을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지하철역의 중간역을 찾아주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많은 모임이 생기기도 하고 과제를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대학생들은 자가용이 없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중에서도 특히 지하철을 많이 사용하는데 각자 사는 곳에서부터 중간역을 찾게 되면은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이런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지하철 노선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알고리즘 구현 측면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구현하면서 예를 들어 2호선 정보라든지 그런 하나하나의 역 정보를 일일이 저희가 스스로 확인해야 됐던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볼품없고 그래서 그래도 한번 내보자. 그래서 공모전에 지원했었는데 그때는 당연하게도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망했었는데 좀 더 개선해서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더 추가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출품했고 그래서 이제 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좀 더 사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저의 가장 최종 목표입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상상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대단한 멋진 학생들입니다. 네. 그 외에도요, 이 어떤 내용의 이론 수업 그리고 실습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과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학과는 크게 소프트웨어와 경영학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입학하면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수학 과목, 그리고 경영의 기초가 되는 리더십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 2학년 때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실습 수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3학년 때는 모바일 프로그래밍이나 로봇공학과 같은 전공 응용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학년 때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처럼 전공 심화 과정들을 배우고 졸업작품을 완성하고 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수업을 듣는 거는 다 영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딜 가나 영어로. 네, 영어로. 네, 영어로가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기초부터 완성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졸업생 이제 졸업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쌓은 것들을 나중에 펼쳐 보일 생각을 하면 막 기대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또 4학년이 돼가지고 또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은솔 학생에게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크게 소프트웨어 쪽과 경영학 쪽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생님,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보통
소프트웨어 학과에서는요,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 같은 과목들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1차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있긴 하지만 더불어서 경영학을 함께 가르치고 있다는 게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기술 개발을 책임지게 되는 총괄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표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아, 이해가 딱 됐습니다,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인다면 이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서 뭐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나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연구소에 대학의 연구소에 학생들을 파견해서요. 그런 선진 기술들을 배워가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꼭 가천대만의 특징이 아니고요. 대체로 소프트웨어학과가 이런 교류나 연구 파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과에서도 이런 세계화에 발맞추어진 커리큘럼을 좀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매주 입시 한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학과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요. 글로벌 인재 양성이랄까요? 글로벌 마인드 함량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 모든 학과들의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문과와 이과의 경계 또한 굉장히 이렇게 희미해지면서 통합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다방면의 다재다능한 인재, 더불어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 우리는 참 될 수 없는 것 같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선생님. 다시 태어나도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 점점 은솔 학생처럼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야, 다양한 분야가 아니라 하나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수학 선생님이니까 다시 태어나진 않아도 되겠고요. 함께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방면으로 소프트웨어를 공부한 이후에는 사회에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현재 취업 현황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학과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뭐 웹 프로그래머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형태가 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형태들의 진로가 좀 많이 확보가 되는 편이고요. 이런 영역에서 대기업에 진출한다든지 아니면 정부 출연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요 근래에는 금융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그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사례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변리사 쪽과 융합시켜진 형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베디드 시스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으로도 나가고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가상현실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연구하고 개발하는 영역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뭔가 보따리에서 막 뭔가 계속해서 나오는 느낌이에요, 선생님. 소프트웨어가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요.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많고 많은 분야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그만큼 다양한 직종도 있을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업들이 점점 성장해 가고 있으면서 이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전문 고급 인력들이 앞으로 은솔 학생처럼 전문적인 고급 인력들이 점점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은솔 학생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과연? 네. 그럼 이 가치가 높아진 우리 은솔 학생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IT 기술자로서 지금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자격증 같은 것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교수님들께 지도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학년이잖아요. 그렇죠. 취업을 준비하면서 좀 막막하거나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역시 이과생이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나 뭐 연구 내용 같은 거를 기술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지만 저를 표현하는 것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개발로 진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준비해야 할 게 좀 생각보다 많아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좀 더 구체화를 할지 이제 선배들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교수님들과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들과도 많은 이야기 나눠봤네요. 그럼 선배님들은 어떤 구체적인 조언, 어떤 것들을 해주던가요? 지금 선배님들이 모바일이나 네트워크, 뭐 금융계까지 되게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야근을 할 때가 있기도 하고 팀원들이랑 함께 해야 해서 협업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스스로 돈을 버는 것이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았어요. 네. 선배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은솔 학생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니까 기대하고 있는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1년 안 남았죠. 그렇죠. 졸업이 얼마 안 남았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4학년이니까. 졸업 후에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즐겁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뭐 SNS라든지 뭐 메신저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나 뭐 영상을 올리고 뭐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분야든지 상관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포부가 대단한데요? 네. 왠지 나중에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은솔 학생이 만든 그런 프로그램인 거 확실합니까? 무엇인가 게임이나 대체 이런 거 아닐까요? 게임일 수도 있고요. 은솔 학생을 통해서 제가 게임을 하게 될 수도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꿈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솔 학생의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학과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이 프로그램에서 늘 기대되는 말이 네,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학과는 백지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을 그릴 수도 있고 뭐 찢거나 접어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하얀 종이 위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구현해내고 싶은 학생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역시 선생님이 기대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오늘의 명언이었습니다. 하얀 백지. 네, 정말 멋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소프트웨어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공학이라고 하는 컨셉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과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수학과 물리만 좋아한다면 어느 공학과를 가도 사실 상관없으니까 더불어서 이 분야가 정말 상상력이 요구되는 뜬금없는 것들을 상상해내고 그리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하고 또 상상력을 많이 가진 학생들이 지원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또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오늘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소프트웨어 학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요, 우리의 생활은 굉장히 많이 편리해지고 있기도 하지만요,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서가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학자들은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첨단 기술로도 따라잡지 못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요, EBS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 다음 주에는 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